들어오니까 집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사를 와서 베이스먼트 생활을 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베이스먼트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원래 이 하우스의 세컨룸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랐던 분이 2년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랜로드가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 베이스먼트를 제안을 해서 결국 이제 베이스먼트에 들어왔는데 2월 달에 그 위에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2월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2월부터는 위로 올라가서 월 생활을 이제 하기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 베이스먼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살아보면서 결정을 해야겠다 지내다가 이번에 베이스먼트에서 남은 계약 기간을 지내기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연장을 결정한 기념으로 제 방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 이야기를 하면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조금 더 편한 분위기로 그냥 저희 집 소개하는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 올 때 베이스먼트가 이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기생충 영화도 그렇고 반지하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괜찮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고 진짜 실제 후기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습한지 아니면 벌레가 많은지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사실 벌레가 제일 중요했어요. 벌레. 근데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사실 집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베이스먼트는 어떤지 3개월 동안 어땠는지 한번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집도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렌트비까지 싹 공개를 하면서 이제 제 방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배경은 좀 익숙하시죠? 제가 살고 있는 베이스먼트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같이 제가 찍은 영상과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가시죠. 는 베이크. 저는 베이스먼트에 살고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실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인데 네. 그리고 저희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 여기도 공용 공간이고요. 저는 룸메이트 한 명이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청소 도구를 모아두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왼쪽이 세탁기
거실이에요. 근데 이 반대편은 이제 그 하우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간이고, 이제 왼쪽에 세탁 공간. 이 세탁기는 위에 생활하는 분들이랑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제 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생활하는 베이스먼트 방입니다. 여기가 딱 제 공간이에요. 이게 좀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네, 이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운타운에 서두름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콘도를. 화장실 하나를 4명이서 쉐어하고 거실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렇게 이제 냉장고랑 부엌이랑 이런 것도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들과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제가 집을 빨리 좀 급하게 구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먼트로 들어오게 됐는데, 베이스먼트 뷰잉을 했을 때 제가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상태가 너무 깨끗했고, 그리고 여기 집주인분들도 되게 좋으시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룸메이트 친구도 지금 너무 좋은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계약을 가구가 다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침대,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근데 들어오니까 집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주셨거든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펼쳐볼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맞나?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침대도 들어오고 책상도 들어오고 의자도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베이스먼트 잠깐 살았던 친구들한테도 이제 조언을 구했었는데, 절대 가지 말라고. 베이스먼트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벌레가 안 나오더라고요. 벌레도 안 나오고 습하지도 않고, 이제 아시안계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나 그런 히터가 아니라 바닥 난방 구조여서 추운 문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베이스먼트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해서 베이스먼트도 좋은 조건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베이스먼트의 장점은 일단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출입문도 집주인이랑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거실도 이제 저랑 룸메이트 친구랑만 같이 공유를 하니까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렌트비가 조금 더 저렴하다.
제가 위에서 살려고 했을 때의 계약금과 지금 베이스먼트에서 사는 계약금이 차이가 꽤 있어요. 한 200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렌트비가 사실 제일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아까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위층의 소음이 자주 내려옵니다. 쿵쿵거리거나 뭔가 이제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소리가 다 내려와요. 이 밑으로. 저희 집주인 아저씨는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가끔 쿵쿵거리는 소리 이런 게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강제로 알람을 경험하게 됐던 일들도 있다. 베이스먼트의 최대 단점. 해를 못 봐요. 이게 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있어도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날도 제가 아침에 찍었거든요. 아침에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좀 이제 들어오는 상태였는데 너무 어두워요.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거실은 좀 빛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거나 이제 밖으로 그냥 나가거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에 좀 채광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먼트 생활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많이 우울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밖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베이스먼트 살았던 친구들한테 겪은 단점인데, 히터를 사용하는 집들 같은 경우는 되게 춥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집을 보실 때 바닥난방을 사용하는 곳인지도 확인하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좀 이제 건조하지 않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난방이 있는 곳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이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왜냐면 이게 디파짓 보증금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갑자기 이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지금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을 사용을 했었죠. 제가 이 해외 송금 어플을 처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워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엄청 빠르고 쉽게 송금이 되다 보니까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사를 할 때도 모인을 쓰면서 급한 불을 껐었죠. 확실히 워홀 초반에는 캐나다에 있는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끌어와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송금을 종종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모인 쓰면서 엄청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환율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환율에 대해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빠르게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때제때 이제 좀 적절한 금액이 됐다 싶으면 이제 바로 그냥 송금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이틀? 진짜 빠르면 하루, 느리면 이틀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빨리 이제 보증금을 빨리 내야 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넣는 사람이 사실 임자거든요. 스피드가 정말 생명이었는데 그 당시 모인 어플을 쓰면서 다행히 보증금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될 때 해외 송금 어플 고민하고 계시면 모인 해외 송금 어플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인 해외 송금 어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장점들이 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의 영상과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방은 얼마일까요? 제 베이스먼트의 렌트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베이스먼트는 900불이에요. 그냥 편하게 1,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월 90만 원 정도의 이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 이제 룸메이트 친구 한 명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을 이렇게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곳에서 집까지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돈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이제 같은 환경에서 친구랑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사를 하면서 좋은 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베이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베이스먼트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